친구가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합니다. 문제는 이 친구가 3년 전에 제 돈 300만 원을 빌려가서 안 갚은 상태라는 거죠. 사정이 급하다고 애원을 해서 잠시 빌려줬는데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. 연락할 방법도 없고 다른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끊었다기에 그냥 그대로 돈을 잃나 보다 했는데 결혼을 한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. 정말 우연히 알게 됐는데 300만 원은 갚지도 않고 결혼을 한다는 게 진짜 양심도 없다 싶어서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어요. 차용증은 따로 없고 입금했던 내역만 있는 상황입니다.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그 친구가 돈을 안 주면 결혼식장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제가 법적인 피해를 받게 될까요? 일단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한 이 상담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. 변호사님은 좀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이런 일이 정말 많죠. 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소송을 하기에는 액수가 크지 않고 그렇다고 안 받기에는 또 액수가 큰 그렇죠. 네,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채무자들이 안 갚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애매한 액수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한 조금씩 빌리는 그런 채무자들도 참 많은데 이 상담자분 좀 어떻게든 돈을 잘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게요. 3년 전에 빌린 300만 원입니다. 일단은 입금 내용만 있고 뭐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? 일단 대여금으로 보여서 3년 전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만약에 연락이 가능하시다면 좀 차용증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액션을 법적 조치를 하시기 전에 문자 메시지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통화를 하셔서 녹음을 하신다든지 이런 그래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예, 그런 증거를 좀 남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법적 조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쓰셨다면은 지급 명령이나 이제 민사 소송을 이제 직접 해보시는 걸 좀 권합니다. 액수 자체가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, 이제 지급 명령 같은 경우는 상대방 주민등록 뭐 번호라든지 이런 걸 알면은 그래도 민사 소송보다는 조금 더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받으셔서 뭔가 집행 방법을 실행하시는 걸 권합니다. 네,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빌려준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입금 내역은 다행히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변호사 선임을 한다든지 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액수 자체가 크지 않고 본인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먼저 일단 연락을 취해 보시고 뭐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든지 좀 방법은 열려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혼식장에서 상담자분이 이 채무 사실을 알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결혼식 이제 당사자가 이런 채무를 지고도 갚지도 않습니다. 이렇게 알리는 거 뭔가 위법 사항이 될까요?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. 상담 오시면 이거 알리고 싶다. 뭐 지인들한테 알리고 싶다. 그쵸. 뭐 SNS에 얘기하고 싶다. 뭐 이런 부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저희는 안 하시기를 권합니다. 네, 지금은 내가 채권자인데 이후에는 내가 사과하고 오히려 그렇죠.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맞습니다.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, 이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상담자분의 마음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네. 뭔가 해결도 사실 좀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괘씸하니까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. 그럼 현재 상담자분이 취하실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연락을 먼저 해보시고요. 네,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뭐 채무 인정하는 답신이라도 주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뭐 그 답신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뭐 정답이 안 온다면 안 온 상태에서라도 지금 어쨌든 소멸시효 안쪽에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네, 그리고 또 결혼 전이기 때문에 또
갚을 수도 있거든요. 이런 문제를 그렇죠. 해결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 명령이라든지 이런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렇게 친구 사이에 돈 빌려줬다가 워낙 친하기도 하고 네. 또 아는 사이이기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뭔가 꼭 알아둬야 되는 법률적인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사실 뭐 법률적으로 이제 소송에 갔을 때 증여다라고 상대방이 지정할 때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. 특별한 그렇죠. 사정이나 그런 게 있어야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확실히 해두는 측면에서 가급적 돈은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증거를 남겨두시고 뭐 빌려주시기 전에도 뭐 내가 이거 뭐 이렇게 빌려줄게 뭐 이런 카톡을 그렇죠. 남겨두신다든지 문자를 남겨두신다든지 뭐 더 좋은 건 차용증을 쓰시는 게 좋고요. 네, 그런 방법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,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첫 번째는 차용증 작성하는 게 좋겠지만 지인 사이에, 친구 사이에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돈을 빌려줬다라는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